자, 우리 배울수록 쉬운 배신러닝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회귀개수의 추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따라오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이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이제 F로 가는 문제인데, 우리 머신러닝이 그 F라고 하는 것은 파라미터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회계식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그 코에피션트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개수를 어떻게 추정해내는가가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에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러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yi가 요게 이제 우리 실제 값이라고 하고요. 요걸 예측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가 예측 값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이 yi의 바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 i로 부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을 우리가 이제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수식을 다시 바꿔보면 이 수식은 이제 내가 미니마이즈 하는데 뭘 미니마이즈 하냐면 yi 마이너스 베타 0의 마이너스 베타 1의 xi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least squared error metho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에러 자승, 뭐 제곱법 이래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식은 요 수식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해내야 될 것은, 이제 파라미터, 그러니까 베타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 0하고 베타 1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건데, 그때 우리는 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베타 0와 베타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요 수식을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이제 베타 0와 베타 1을 구해야 되는데, 요 옆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에러라고 표현이 되는, 지금 에러 제곱이라고 할게요. 이 에러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구해야 될 거는 베타 0, 베타 1인데 그냥 베타로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이 베타와 이게 뭐 우리 뭐 어떤 벡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차식을 가지기 때문에 요런 형태가 되겠죠. 2차식이 됐고,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가고 싶은 거는 요 지점을 찾아가고 싶은 건데, 이 지점을 어떻게 찾아갈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만족시키는 요 베타를 지점을 우리가 찾아갈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 지점에서 최소가 되는 거는 우리가 기울기가 제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는, 그리고 우리 미분을 하면 기울기를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2제곱이라는 식, 요 식을 우리 그냥 우리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자, 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L이니까 뭐 L이라고 내가 쓰겠습니다. L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 L 함수를 미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의 이 베타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요만큼의 수식을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근데 미분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을 그냥 제가 L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DL, D 베타가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이때 사용하게 되는 이 베타가 베타 0와 베타 1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베타 0에서 미분하고 그걸 제로로 만드는 값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미분을 하는데 이때는 뭡니까? 요거를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미분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요렇게 i, yi, 마이너스 베타 0, 마이너스 베타 1의 xi 제곱인데 요거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냐면 첫 번째 먼저 베타 0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만큼을 우리가 하나로 바라다 본다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x제곱의 형태잖아요. 그죠? 요걸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는데 요 x가 뭐라는 거예요? 또 우리 x에 대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베타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gx의 제곱이 됐는데 그럼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이 gx를 하고 그다음에 요 gx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미분해 보면 자, 2에 자,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i까지 우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이 안에가 베타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베타에 대해서 요걸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미분하고 있는 건 요거니까 마이너스 1이 남겠죠. 마이너스 1만큼 미분이 돼서 남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에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i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yi의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i가 제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일식이라고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는데 이번에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식을 yi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i의 제곱을 요걸 이제 베타 1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식을 여기에 죄송한데 이제 시그마를 다 이렇게 우리가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시그마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요것도 역시 요걸 하나로 바라다 본다면 이제 2에 yi에 마이너스 베타 제로 마이너스 베타 1의 xi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시그마 붙여놓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예, 뭐에 대해서요? 예, 베타 1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붙냐면 마이너스 xi가 이렇게 붙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시 써보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면 2의 시그마에 요걸 안으로 넣어볼게요. 마이너스는 여기다 갖다 놓고요. xi, yi, 그 다음에 베타 제로에 xi,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1의 xi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요거를 i에 대해서 xi, y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제로 xi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1의 xi의 제곱. 자, 요게 우리가 제로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거를 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식을 우리가 잘 보면 자, 여기 있는 우리 일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를 다 안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yi 그 다음에 베타 제로는 상수니까 n 베타 제로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베타 1의 시그마의 xi가 제로 요거를 이제 일식이라고 다시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시그마를 안쪽으로 넣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xi, y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제로의 시그마의 xi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베타 1의 시그마의 xi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제로가 되겠죠. 이걸 이제 이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식과 이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는데요. 제 생각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거를 일치시킨 다음에 빼서 소거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두 식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x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n분의 시그마 xi 그러니까 xi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이게 x바 즉 이제 평균이 되겠죠. x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거를 양변 요 일식에다 한번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식에다 곱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x바의 시그마 y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제로의 x바가 되겠습니다. n은 소가 됐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베타 1의 x바의 시그마 xi
요게 재료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x바의 yi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소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베타 1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xi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의 시그마 x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우리 베타 1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1은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x바의 시그마 xi 분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x바 자, yi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타1을 이렇게까지만 구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조금 변형을 한번 시키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타1을 한번 조금 변형을 시켜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분자와 분모를 나누어서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분자부터 한번 우리가 변형을 한번 시켜 볼까요? 자, 그래서 요 놈을 자, 여기 가져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x바의 yi 이렇게 되겠는데요. 요 수식을 이제 제가 조금 트릭을 쓰겠습니다. xi, yi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바의 yi 이렇게 하면 플러스 x바의 yi 이렇게 한 거 똑같겠죠. 요거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요거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x바라고 하는 것은 자, n분의 시그마 xi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y바라고 하는 것은 n분의 시그마 yi를 다 더한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풀었을 때,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 시그마 xi, y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자, 잘 보면, 자, x바에 이게 yi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하고 n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자, 요게 뭐가 되냐면 x바의 y바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요게 n분의 xi가 되죠. 그 다음에 y바의 우리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 xi의 xi 시그마의 y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자,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죠? 근데 요거하고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요게 있는 게 마이너스 x바의 yi 하고 뭐하고 같다고 그랬습니까? 뭐하고 같다고 그랬냐면 제가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y바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바와 y바에 다가 n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그마를 앞으로 한번 뽑아내 볼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xi의 yi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x바의 자, 그 다음에 yi 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i의 y바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잘 보면 그냥 뭐가 되냐면 플러스 x바 y바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요 두 개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y라고 써보면 두 개가 상수니까 이거는 이제 n번 반복하면 그냥 n을 곱한 거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n을 앞쪽으로 내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시그마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묶어내고 난 다음에 xi를 묶어내고
자, 여기다 먼저 yi로 묶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i 빼기 x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는 y바로 묶어내면 xi 빼기 x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시그마 자 xi 빼기 x바 곱하기 yi 빼기 y바가 되는 것이죠. 자, 요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밑에 부분을 한번 요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붙여 넣어보고, 자, 요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똑같이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시그마 xi의 제곱,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의 x바의 시그마 xi 자, 그런 다음에 플러스 예, x바의 여기가 시그마 xi 이렇게 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요걸 다시 써보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2x바의 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대로 요걸 일단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자, 이게 이제 x바의 요거를 다시 써보면 x바라고 하는 게 n분의 아까 이제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x바는 요게 뭐가 되냐면 n 예, x바가 되겠죠. 예, 요만큼 되니까 여기 이제 n 곱하기 x바라고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씁시다. 바로 n x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자, 요거를 다시 써보면 이제 시그마로 묶어내고 xi 제곱 마이너스 2x바의 xi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요거는 x바의 제곱으로 우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수니까 또 시그마 앞으로 낼 수 있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써보면 xi의 마이너스 x바의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좀 많이 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우리 베타 자, 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자, 요거였는데요. 자, 요거였는데 요거가 이제 어떻게 표현된다는 겁니까? 자, 요거가 우리가 이제 시그마 xi 마이너스 x바의 제곱분의 시그마 xi 빼기 x바 곱하기 yi 빼기 y바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베타 제로를 구했으니까 베타 1을 구했으니까 베타 제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베타 제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수식 1'을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수식 요거를 가지고 와서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있는 수식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수식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서 여기 베타 제로를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저기 있는 게 n 베타 제로는 마이너스 yi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1의 xi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n으로 양변을 나누면 베타 제로가 어떻게 될까요? n분의 yi 마이너스 n분의 베타 1 곱하기 n분의 x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y바가 될 거고요. 요게 베타 1의 x바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타 1을 이미 구했죠. 이 베타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베타 1을 이용을 해서 요 베타 1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베타 제로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베타 1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시 또 한번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볼까요? 우리가 이제 회기식을 구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죠. 자, 어떤 데이터가 이제 x와 y 사이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아까 에러를 최소화하는 이런 선을 찾는다고 했는데 그때 이 선을 우리가 어떤 걸 사용했어요? y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라고 하는 선을 우리가 이용한다고 그랬고 자, 그때 이 베타 1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 요거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x의 분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n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n을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이, 이제, x의 분산이 되겠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x와 y 사이의 공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모가 x의 분산이고, 이거 x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만큼이 x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x와 y 사이에 함께 일어나는 그런 분산 작용이 되겠는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수학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제곱되고 이거를 한번 소거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를 약분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이게 결국 뭐냐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의 변화량이 이만큼 되니까 x의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의 비율,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a가 퍼져 있는 만큼, 그 다음에 y가 퍼져 있는 만큼에 대한 상호 비율돼서 우리가 기울기를 표현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이제 베타 제로를 이용하면 베타 제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결국 뭐예요? x바와 y바를 이용을 해서 결국 뭘 구하는 겁니까? 평균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절편을 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베타 제로와 베타 원이 우리 회귀 모델로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